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의 한문호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령 사회를 정하는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65세 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7%를 넘으면 고령화, 14%면 고령, 그리고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전라북도도 예외가 아닌데요.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하고 11개 시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노인에 관련된 이 정책과 대안을 찾아야 될 텐데 노인에 대한 빈곤 문제, 또 노인 일자리, 그리고 앞으로 노인이 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문제까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경로의 달을 맞아서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 노인에 관련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취재 내용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임실의 한 농촌. 마을 어디를 둘러봐도 젊은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야 지금 60대 초반 거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곳 삼계면 인구는 1,600명 남짓. 젊은이들이 떠나고 노년층은 늘어 주민 평균 나이는 57세가 넘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도내 시군은 모두 10곳. 임실과 순창, 진안, 무주, 4개 시군은 30%를 넘어섰습니다. 노인 빈곤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생존을 위한 일자리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득 지출 요소는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어떨까요? 1955년생인 정모 씨. 수십 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에서 지난해 퇴직한 뒤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자녀비, 교육비로 많이 투자됐고, 근데 거기 되게 부모님들이 그때만 해도 살아계시고 자녀들도 한두 명이라도 요즘에 대학교 다 졸업시켜야 되고. 전북 지역 베이비붐 세대는 모두 24만여 명. 전북 인구의 13.7%를 차지하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 씨처럼 퇴직 뒤 불안한 노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성년 때에, 중장년 때에 했던 그러한 직업을 계속해서 이어서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크다. 평생을 일하고도 은퇴 뒤 다시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경로의 달을 맞아서 노인 일자리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 다 관련된 일일 거라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준수 의원님,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노인에 대한 법적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법 수혜 대상자가 65세 이상이어야 된다. 네. 또 노인복지법에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박물관이나 국립공원이나 여기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로 보고 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65세를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65세면 이제 한창 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기준이 65세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노인 인구가 있을까? 그리고 그 노인분들의 빈곤도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일까? 예,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한 680만 명, 전 인구의 한 14% 정도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1년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 새로 40만 명씩 탄생합니다. 그런 노인들이 역사적으로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낸 분들인데 이분들이 말년에 가족들 부양하고 교육시키고 먹고 살다 보니까 돈이 없다, 네. 가난하다. 그런데 일을 하고 싶다. 서구 노인들은 일하고 싶다는 노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연금 정책이 잘 돼 있고 또 평소에 잘 모아놨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난하다.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영국에서 재밌는 그 통계가 나왔는데 사우스햄튼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자이디라는 교수가 세계 노령화의 복지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13년도 판인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대 강국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은 노인 복지 수준에 있어서는 67등이다. 91개를 국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렇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득보장 지수는 네. 우리가 90등입니다. 아. 그러면 꼴찌하는 91등은 어느 나라냐?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비슷하게 못 산다는 얘기고, 고용과 교육 지수는 조금 올라서 19등, 건강 상태는 8등, 그리고 활동 가능 사회와 환경은 35등으로 되어 네. 있어서 전체가 67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하튼 복지의 수준, 특히 노인의 소득 보장 수준은 아주 네. 그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황지순 의원님이 아프가니스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소득 보장 지수를 설명하실 때 방청객분들께서 놀라운 표정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표정이시지 않았었을까. 그만큼 이 노인의 빈곤 상태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전라북도는 어떨까? 제가 11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사에 진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박철웅 국장님,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겠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노인 인구 수가 33만 9천 명입니다. 예. 인구 대비하면은 약 18%입니다. 그러면 고령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노인들이 얼마나 빈곤한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수치를 좀 찾아봤습니다. 예. 그랬는데 일단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근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분들에게 드리는 연금입니다. 그렇죠. 근데 전라북도는 노인 인구의 75%가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걸로 보면은 전라북도 노인들이 약간 저소득층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보다 높게 받으시니까. 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노인 인구 수를 전국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라북도는 약 25% 정도가 기초생활 수급자 수 중에서 노인 인구 수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전국에서 11번째더라고요. 그 얘기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타 도에 비해서 노인들이 적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노인들이 저소득층이 타 도에 비해서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은 타 도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 아니 많지는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받는 금 액수가 줄어드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소득의 70% 이하가 받으니까 네. 그 기초연금을 받는 수가 적은 것이 소득이 높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노인 2명 중에 1명이 노인 빈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도 그럼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빈곤율 그러면 중위 소득의 50% 이하를 받는 사람이 몇 프로냐를 가지고 그렇죠. 전체적인 상대적 빈곤율을 따지는데 예. 우리나라가 한 14% 됩니다. 그러면 OECD는 한 11%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더 높다는 것이죠. OECD 평균에 비해서.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노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빈곤한 분들 중에서 절반이 노인이다. 그래서 노인의 빈곤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노인 빈곤 지수는 49.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빈곤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을 맡고 계신 조성지 센터장님,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 올 1월 달에 전주시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주시가 지금 33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33개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65세 이상으로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얼마나 되냐니까 230명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대개
230명인데 한 4대 6 정도로 여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책 회의도 열고 그랬는데요. 저희도 그때 참석해서 보니까 사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나왔긴 합니다만 실효성이 좀 의문시되고 결국은 그분들 중에서 이제 욕구 조사를 했습니다. 네. 230분들 중에서 내가 희망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분들 중에 33분이 직업을 갖고 싶다. 예. 자기한테 일자리를 주면은 내가 그 폐지 줍는 것을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33분들이 저희가 이제 취업센터니까 저희들한테 넘어왔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을 이제 면대면 다 이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보면 좀 놀라운 것은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3분의 1입니다. 아하. 그리고 최고령은 90세도 되시고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80세 이상 넘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 근데 그분들이 대개는 이제 되게 이제 위험에 노출돼 가지고 리어카나 이렇게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새벽에 이렇게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직업을 주면은 이제 폐지를 그만 죽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구인업체 등록된 구인업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연락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이 지금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업체 같은 데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대개는 60세에서 65세, 대개 이제 50대 후반에서 한 60대까지는 그래도 취업이 가능한데 네. 80대 넘고 그런 분들은 그 업체에서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가 심했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저희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달 페이 주어가지고 얼마 정도 버냐. 그러니까 한 5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이 폐지가 예전에 한 5년 전에는 1kg에 한 2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떨어져가지고 한 50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한 달 폐지를 주어서 얻는 수익이 한 5만 원 내지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경우 이제 그분들을 크게 이렇게 나눠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한 반절이 좀 넘으시고 그렇지 않은 차상위 계층도 약간 있고 또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연금 이제 받는 분들 해가지고 한 5만 원, 15만 원 평균 한 10만 원 정도 잡고 해서 20만 원 봐서 한 30만 원 정도 한 달 수입이 한 30만 원 정도. 또 그다음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생계급여가 2016년 기준으로 한 47만 원 정도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요. 그냥 47만 원 정도에다 한 폐지를 주면 한 5만 원 내지 10만 원,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 이런 정도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이 박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거의 이제 10만 명 되는데 그중에 65세 이상이 한 2만 한 7, 8천 명, 한 3만 명이 거의 가까운데요. 그런 3만 명이 가까운 분들이 그런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이제 두 부부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한 217만 원 정도로 말하자면 잡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그럼요. 정도의 네.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현장에서 뭐 센터장으로 일하시는 분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구나. 노인의 빈곤 실태를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이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해서 이 노인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복지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사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배국미 교수님. 일본이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 생각보다는 일본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일본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 비율이 26.6%나 되는 세계 최고 노인 국가인데요. 이분들의 19% 정도가 노인 빈곤율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7번째 노인 빈곤율이 높은 국가인데요. 일본은 사실 60년대부터 국민연금도 도입되고 뭐 세계 경제 대국이고 일찌감치 이런 상황이 예측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하고 보면요. 버블 경제의 붕괴를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 91년도부터 한 20년 지금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품이 많았다는 얘기죠. 버블 경제가 네. 붕괴되면서 집값 폭락하고 뭐 주식 폭락하고 연쇄적으로
또 그들의 자녀들이 또 취업난에 시달리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일본의 노인들이 상당 19% 정도라고 하지만은 전체 노인 인구가 이제 26.6%나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못지않게 큰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똑같은 노인 매매추 문제도 있고 노인들이 어떤 생계를 위해서 갖가지 일을 하는 사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요즘에는 일본에서는 웬만하면 65세까지는 무조건 일해야 되고 70세까지는 이러는 방향으로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예. 뭐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OECD 국가 35개 국가 중에서 20개 국가들은 노인 빈곤율이 전체 연령대 빈곤율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소득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 국가들이 20개 반절이 넘는데요. 예. 이제 주로 이제 자본주의 국가인 뭐 일본이나 미국, 저희 뭐 호주 이런 국가들에서 노인 빈곤율이 좀 높고요. 또 우리나라는 뭐 지나치게 높다는 게 그리고 노인 간 소득 불평등 지수도 상당히 높다는 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전쟁 이후에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던 분들의 노후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을 맞고 있는 가운데 OECD 국가 중에 노인분들의 자살률 1위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입니다. 자, 오죽하면 이 목숨을 끊는 그런 사례까지 있을까? 그리고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진 센터장님, 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빈곤율, 자살률이 우리가 OECD에서 제일 불명예스럽게도 1위 아닙니까? 자살률을 보면은 지금 65세 이상이 10만 명당 58.6명으로 지금 2015년 통계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의 약 한 2배 정도, 그다음에 OECD 평균의 한 거의 5배가 지금 그렇게 높습니다. 자살률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살하기 전에 대개 이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노인 전체 한 3분의 1 정도가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한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치매도 거의 한 10% 정도, 노인의 10% 정도가 중증 치매고 경증 치매까지 하면 한 30% 가까이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서 보기에는 저희 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비교적 이 적극적인 취업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우울증에서도 적고 그러신 분들인데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한 30명 정도가 오셔갖고 교육을 받는데 상당히 이제 직접 직무와 관련되는 것과 함께 이제 소양교육도 같이 더불어 시키는데 예.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좀 쭈뼛쭈뼛하고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개 이제 65세, 70세, 거의 80세 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처음 찾아왔을 때는 좀 창피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교육도 받으시면서 또 거의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 같이 모여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힘도 얻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취업 일자리 같은 것도 찾아 나서고 그런 의지력이 있으면은 훨씬 우울증도 덜해지고 네. 취업도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들을 부양해야 될 가족 부양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노인들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준호 국장님. 노인 빈곤이 가족 부양 감소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네. 또 가족 부양이 감소하다 보니까 노인 빈곤이 더 심화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도 독거노인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 노인 인구 중에서 약 20%인 약 7만 명이 전라북도 독거노인입니다.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예, 그렇게 근데 많네요.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을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독거노인 분들을 소득이라든지 가족들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부류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아주 위기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약 한 3,400
가구 정도. 그리고 그보다는 괜찮지만 그래도 가족들하고 좀 떨어져서 지내는 그런 취약 가구. 예.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상황은 좋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가구. 그리고 주민등록상에서 혼자로 지내긴 지내지만 가족들하고 계속해서 연락이 잘 되고 소통도 잘 되고 왔다 갔다도 계속 잘 하시는 자립형 그런 독거노인 가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립형 가구가 한 3만 2천 세대니까 그 세대를 빼면 7만 세대 중에서 한 3만 8천 명 정도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위기라고 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 가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1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서비스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주에 한 번 정도 찾아가 보거나 전화로 계속해서 안부를 물어주는 그런 네. 서비스로 한 2만 가구 정도를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인터넷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화재라든지 가스,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으면 이상해서 찾아가 봐야 되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가구가 한 10,000 가구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한 30,000 가구 정도는 관리가 되고 또 경로당에서 독거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서 한 2,000명 정도를 또 돌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좀 3만 8천 세대에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못하지만 거의 얼추 3만 2천 세대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 시스템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금은말처럼 얽혀가지고 좀 독거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체제로 좀 확대가 돼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 이외에도 말이죠, 황진수 의원님. 예. 국가에서는 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공적연금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국민연금이 그것이 될 텐데.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 중에 65%는 이 국민연금 제외 대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더 많이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평균 수령액이 87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이거는 생활비에 미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작년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노인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 통계인데요.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72.7%가 일을 하고 도시 지역에는 49.1%가 노인들이 일을 한다. 네. 일하는 내용이 뭐냐? 농림업이 38%, 경비 수의 청소가 19.3, 운송 건설업 10.8.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전문직 관련 일은 2.7%, 또 관리하는 직은 3.7%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허드렛 일, 조금 말하자면 소득이 높지 않은 일, 여기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참 많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적인 기초노령연금이 20만 원을 주고 있고 또 우리가 공익형이라고 해서 왜 그 노인들 전부 때 휴지 같은 거 이렇게 줍고 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청소하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그 공익형에 일하고 있는 노인이 71% 정도 됩니다. 또 복지형이 15.1%, 시장형이 3.2%에 불과하거든요. 네. 이게 거꾸로 시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죠. 100만 원, 1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시장형인데 시장형이 사실은 7이 돼야 되고 많아야 되는데. 복지형이 2가 돼야 되고 공익형이 1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도 한참 그 모자라는 거꾸로 그만큼 가고 국가가 있다. 부담해야 될 그렇습니다. 액수가 국가는 이제 많아진다는 예산이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필요로 하고 또 노인 일자리 가운데서 평균 근로소득이 얼마냐? 아까 그 박철웅 센터장님 네, 그 말씀하셨는데 50만 원부터 100만 원 사이 받는 사람이 36%. 이건
전국 노인 그 생활 실태에 대한 통계입니다. 예. 20만 원부터 50만 원 받는 노인이 32.4%, 토탈 1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68.4%에 불과하다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자살 말씀하셨는데 그 자살하는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10.9%, 12.5%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10명 중에 한 분은 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신데.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40.4%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다. 네. 자살 생각을 했다. 두 번째는 24.4%가 건강 문제로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인구 6.6명당 1명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많아지는 만큼 젊은 층에서 부양해야 될 그 부담도 커지게 될 텐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이 노인들이 겪고 있는 이 심각성을 이제 수치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참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경로의 달을 맞아서 생방송 심층 들어온 노인 일자리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지역 안에서도 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를 이 시간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시니어 클럽 박현주 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청주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길래 성공 사례로 뽑히게 있을까요? 예. 청주시가 아마 이번에 공익형에서 대상을 받고 또 시장형에서도 대상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청주 쪽으로 좀 연결하신 것 같은데요. 청주시는 이제 전국에 38만 7천 개 일자리 중에서 5,240개 정도를 진행하고 있어요. 5,240명이신 거죠, 어르신들이. 예. 그리고 특징이라면 인구 대비 전국 지자체 중에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도 시니어 클럽이지만 6개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일단 특별한 관심이 좀 많고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공익 활동하고 시장형 이렇게 2개에서 612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익 활동으로 한 464명이 일하고 계시고 그 중에 반이 노인 돌보미 어르신들이라고 노노케어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도 아마 노인 자살 부분도 이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공익형에서 대상을 받을 때 제가 한번 곰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공익형 일자리가 좋은 성과를 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의 숫자나 뭐 인원도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모금에서 따로 프로포자를 내서 자살 예방 교육이나 치매 예방 교육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 16회기 정도 시켜서 어르신들이 또 각 가정을 파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어르신 자신들한테도 꼭 필요한 교육이 됐고 이로 인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형 사업도 이제 전주시에서 이제 관심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 시장형 사업을 하고 있고요. 148명 정도가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 전체 그 시장형 매출 보면 한 4억 정도 되는데요. 시니어 클럽이나 일자리 기관마다 시장형 매출은 조금씩 달라요.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니어 탑클린 사업이라고 학교나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들을 청소하는 사업이 있는데 34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시고 매출은 한 1억 8천에서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이제 각 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랑 좀 협의를 하고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설득을 한 다음에 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매출 좀 상승을 한 경우입니다. 이거 갖고 재작년에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좀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재작년에 오픈을 한 이제 카페 온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이제 카페 사업을 좀 많이 하시고 오픈을 하는데요. 저희 어르신들도 한 10명 정도 되시고 이제 전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카페에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또 이제 인테리어나 이제 커피 맛 같은 경우도 이제 시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네. 이제 하고 또 매출도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떤 분이 일일 점장을 하셔서 후원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더치커피 특판을 한다든지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또 수익성 올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특징이 뭐냐면 저희 공간을 일자리에서 감당하기엔 사실 힘든데 청주시하고 이제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 본부에서 1층에 새로운 건물에 35평 매장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셨어요. 네. 예, 그런 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니어 클럽을 비롯한 전담 기관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자살 관련된 이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네네. 역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 많은 노인분들께서 만족해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일자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연구들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보건복지의 방향이나 노인력 개발원의 방향, 또 지자체의 방향에 항상 또 관심을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이제 노인 일자리 쪽이 시장형 쪽으로 가야 된다는 논의가 많은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필요한 논의이기는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은 현장에 있는 실무자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 어르신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네. 예, 그런 어르신들이 광범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실은 이제 공익형, 공공형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에도요. 예. 앞으로 저는 지금 세대로 볼 때 10년 이상은 공익활동 역시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봐요. 네. 예, 그리고 시장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시장형 일자리를 하면서 완전히 자립을 하기를 사실은 이제 재원 때문에 원하는데요. 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시장 경제에 완전히 내던져 버린다면 제 생각에는 노인 학대밖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실 때 많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활동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이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나라에서 국기법 대상자를 줄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공익형, 공공형보다는 시장형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만 그 10년이라는 네. 시간 동안만큼은 그래도 이 영역이 네. 좀 확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네, 왜냐하면 저소득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사실은 노인 일자리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가면서 시장형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성공 사례답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충북 청주 시니어 클럽 박현재 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배국미 교수님. 그 공익형, 공공형, 또 시장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방금도 이제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현재 노인들은 조금 저학력, 저숙련 노동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네.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사회는 연령 차별주의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회 모든 부분에 어떤 어르신은 일해야 되고 젊은이는 일해야 되고 하는 연령 차별주의가 굉장히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요인을 생각해 봤을 때 시장 경제, 어떤 노동 시장의 어떤 그런 구조에 어르신들의 그 일자리를 맡긴다는 건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 선진국하고 사례하고는 좀 다른데요. 선진국들은 상당히 그 고학력 어르신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어떤 다양성에 근거한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네. 우리는 조금 다른 상황이 아닌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에 어느 정도 좀 그렇군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진국도 최종 목표는 민간 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셉이라는 굉장히 한 40년 넘은 프로그램에서도 어르신들을 55세 이상 고령자들을 모집해가지고요. 실제 민간에서 수요가 있는 민간 업체로 투입을 해서 교육을 시켜요. 우리로 말하면 뭐 실습, 산업체 연수 네. 이런 형태로 실제 교육을 시켜서 그 민간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교육받게 해서 그 기업에 그 취업을 시키는
유사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굉장히 효자 프로그램으로 꼽히고 있고요. 예.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굉장히 그 고령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노동 그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이 잘 된 나라에서도 어떤 그 다양한 계층 그 학력 수준, 이 사람들 욕구 이거에 정확하게 그걸 사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 훈련과 알선을 시리즈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게 어떤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서 뭐 그 각 회사와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60세가 되면 이제 정년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 시간 그리고 뭐 65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정년 이후에 내 일자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제2의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텐데 쉽지만은 않은 그런 현실이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익형, 공공형 아직은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있는 시장형에 가기 위해서는 전문 체계적인 교육도 아울러서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성진 센터장님 참 그 일자리라는 것이 일단은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쭉 얘기도 나왔고 금방 그 청주도 연결했는데요. 네. 저희도 좀 청주라든지 창원, 서울 이런 데를 올해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봐왔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지금 65세가 넘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역이 공통적인 게 경비, 청소 이게 가장 많습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조사한 것도 마찬가지고 경비와 청소, 경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경비라든지 학교 또 건물 이런 경비고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차 관리라든지 네. 주유소, 그다음에 음식점의 보조, 또 택시라든지 또 이 트럭 기사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주선도 하고 그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시니어 인턴십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60세 이상 고용 오시는 데 대해서는 이제 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 주는 건데요. 한 달에 한 45만 원씩 해서 약 6개월까지 한 27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60세 이상을 채용해 달라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권장 사항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그다음에 이제 생산직에서도 이제 식품 가공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저희들 그 시니어 인턴십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근데 지금 대개 보면은 이 80% 이상이 단순 노무직 자리밖에 없고 또 원하는 것도 단순 노무직을 원합니다. 서비스직이나 단순 노무직을. 그리고 특히 여기서 또 고령자일수록 지금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파트타임 잡을 원합니다. 예. 대개는 저희 센터에서도 지금 하루 8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닷새 일하고 그래서 한 달 이상 이 4대 보험 된 자리를 저희들이 이제 알선해 주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실제로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나 3, 4일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 65세 넘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대한노인회에서 이제 베이비 부모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한 68.9% 거의 70%가 파트타임 잡을 그렇구나. 베이비 부모들도 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문제는 그 이제 구직자들은 그렇게 파트타임 잡을 원하는데 구인 업체에서는 전일제 근무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그게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구직자나 저희들 어떤 수행기관에서의 힘은 상당히 벗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노동 구조라든지 업무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고 바꿔주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철웅 국장님. 예. 자치단체에서 물론 할 역할들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아까 지금 공익형, 그다음에 시장형, 뭐 인력 파견형, 그다음에 뭐 취업을 연계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공익활동형도 아까 10년간 정도는 뭐 더 있을 필요가 있다. 저는 거기에도 공감은 합니다. 예. 그러나 공익활동형 중에서는 그 지금 공익활동 그러면 뭐 노노케어라든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든지 뭐 공공시설에서 봉사한다든지 뭐 이런 식인데
그 중에서도 거기에 일하시는 노인분들도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더 개발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그래도 20만 원씩이라도 필요하신 노인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 예산을 늘려서 무조건 시장형으로만 다 유도하지 말고 좀 유지를 하자.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하고 예. 보통 시장형 그러면은 저 일반 사람들은 완전 시장형을 생각하는데 저희 행정에서 말하는 시장형, 아까 청주에서도 말씀드린 시장형에 대한 것은 그 공동 작업을 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김부각이라든지 아니면 참기름을 짠다든지 이렇게 공동으로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업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을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시장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청주 같은 경우 시장형 148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라북도가 금년도에 시장형으로 진행한 것이 한 4,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청주가 인구 여건이 거의 전주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148명이라면 아까 비교를 해보니까 전라북도가 훨씬 더 시장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 아까 공익형도 저희가 복지부하고 많은 노력을 좀 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두 가지도 필요하지만 아까 이제 저는 취업 연계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인 구직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구인 구직을 어떻게 하면 연결할 것인가. 아까 조상진 센터장님도 미스매치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미스매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 직종을 찾아내는 일하고 구직자들을 어떻게 하면 DB와 해가지고 연결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연결해 주는 것만 가지고 끝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냐. 그리고 적합한 직종에 맞는 예. 직군을 시키느냐.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보여지고 예. 앞으로 전라북도라든지 시군이 더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 센터라든지 노인 취업 지원 센터를 좀 확대해 가지고 네. 인프라를 좀 일단 깔아주는 것이 취업 연계형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고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도 부족한데 노인 일자리는 얼마나 심각할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황진수 의원님. 네. 저는 이런 그 생각을 해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더 그 생활의 만족도가 높을까? 아니면 일을 안 하는 노인이 더 높을까? 누가 높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아니, 질문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네.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이 훨씬 더 생활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달에 버는 돈이 20만 원, 뭐 40만 원 뭐 정도 돈을 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버는 이유가 왜 버느냐?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번다라고 한다면 예. 그 생활비 보태 쓴다는 그 사람의 사정이 여러 가지 가족 관계나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힘들기 때문에 일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노인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를 만족스럽게 하고 있고 또 용돈이라도 조금 벌면서 손자 손녀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노인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주는 그 원인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노인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익형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이고 시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그 한 달에 20만 원씩 준다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한 돈을 갖다 놓고서 그게 뭐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시대적인 네. 좀 알겠습니다.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물론
그 20만 원이 꼭 소중한 사람에게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홍윤수 의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전화 연결해서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익산 부성동에 사는 노선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노인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관광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 정부에서 말하자면 그 특별 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 운전을 하실 때요? 예. 아,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70세까지는 3년에 한 번 받으라고 하고요. 예, 70세가 넘어지면 1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작년에도 받아가지고 합격을 했고요. 금년에도 받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제가 지금 의심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나이가 65세가 넘어서 70세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신상에 뭐 혈압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당뇨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신상에 운전을 해서는 안 될 그런 질병을 갖고 있다면 예. 그리고 그 시험을 봐서 합격을 못 오고 둔화가 된다면 일을 안 시켜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충분한데도 어느 일자리에서 나이가 있는 탓으로 인해 가지고 거부를 당합니다. 네. 그러니 이것은 정부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노인들을 내쫓는 얘기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는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럽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70세가 사고가 났을 때는 대대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나이가 먹어서 예, 알겠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그 대대적으로 네. 판단을 해요. 그럼 이것은 정부에서 그럴 것이 아니라 예. 이 사람의 충분한 그 선대 판단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 안 되면 아예 면허증을 죽여버리든지 예,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 합격을 했으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봐줄 수 있는 의미를 대한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중간에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 노인분들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 잣대가 적당하지 않다. 아마 이런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보세요? 네. 저는 자, 어디에 누구신지요? 예, 군산 수성동 그 50대 회사원입니다. 예, 어떤 의견이신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말씀들 많이 하시고 좋은 의견들 많은데요. 그 노인들의 그 일자리나 이런 그 또 경제적인 빈곤 이런 쪽에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노인들의 그 경제적 빈곤보다도 노인분들이 그 스스로 그 건강 관리라든가 여가라든가 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들이 좀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노인들의 일자리도 많이 개발하고 그러는데 아까 그 청주 충주인가요? 그쪽처럼 네. 그 많은 수익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적 수익보다도 예, 그런 걸 예.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경제가 중요하니까 경제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그 이외의 기타 여건들 마련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쪽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 이후의 걱정도 또 다른 우리의 또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이제 단가 2세대라고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황준수 의원님, 예. 서울은 이미 그래서 50플러스 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50 우리나라의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평균 나이가 54.1세랍니다. 예.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그 연공 서열제 봉급 수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올라가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올라갔다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합쳐지는 그 지점 전에 당신이 받는 봉급 가지고 젊은 사람 2사람을 채용할 수 있으니 미안하지만 자리를 비켜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명예퇴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름이 명예스럽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50%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캠퍼스를 만들고 또 각 구청마다 50% 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교양교육,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성숙되지는 않고 예. 이게 밑으로 젊은 고령자들 말하자면 50대를 고령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령자들을 채용을 아직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국미 교수님 외국의 사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베이비 부머라면은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죠. 저희 나라만 특별하게 55년 우리나라? 한국 전쟁 이후 세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그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와 인권 문제, 세계 평화 이런 거에 다 나선 세대이고요. 상당히 고학력의 고기술,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보유한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원이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최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이런 사람들이 하던 일을 계속 오래 하도록 하는 그것이 최고 정책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중고령자 따로 뭐 베이비 부머 대책이다 이런 것이 있는 나라는 별로 없고요. 중고령자들에게 65세까지는 적어도 일을 하도록 기업체에도 어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법적 제도적인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게 보편적입니다. 예. 박주름 국장님, 아무래도 전담 부서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전담 부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 대한 준비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직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일단 법적으로만 보면은 노후 준비 지원법이 이제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법률 체계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지역 노후 준비 지원 센터도 지금 연금공단 지부에 설치가 돼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년 연장이라든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부터 있어야만 앞으로 노인 세대에 대한 일자리까지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성희 선생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을 좀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을 함께하고 했습니다. 갈수록 이제 초고령 사회를 진입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정말 심각하게 이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될 사안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분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